어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 메디컬 총파 아카데미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성준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열기를 후끈후끈 나오게 오셔가지고 제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 제목을 원초적으로 설명하는 심장 초음파 이렇게 했는데요. 심장 초음파를 30분 만에 다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 제한 때문에 많이 설명을 못 드리고 가장 기초적인 초음파를 처음 한다는 가정 안에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깊이는 없지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이렇게 그 목적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간단한 심장 해부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이 화면에서는 이게 왜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심장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도플러인데 도플러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책을 피면 굉장히 콘텐츠가 이렇게 많습니다. 스캔법, 심장의 수축기능, 이완기능, 오심실 평가 및 폐동맥 고혈압, 아티팩트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제일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상 심장의 모습입니다. 정상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정상이랑 다른 건 다 비정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공부하면 되고, 심장 초음파는 간 초음파나 이런 거 다른 거와 다르게 별로 심장에는 캔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좀 익히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스캔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해부학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책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신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 때 맨날 욕하면서 봤던 시바책입니다. 시바책 제가 참고 문헌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시바책에서 심장 파트를 먼저 피면은 가장 먼저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흉벽을 정면에서 봤을 때 스터넘 드러내고 릭 드러내고 그리고 페리카디움의 정면부 드러내고 플로라 정면부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제가 심장에 대해서 심장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진 않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이펙스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에이펙스가 앞쪽에 치우쳐 있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라테랄 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에이펙스랑 심장 중심을 연결하면 11시 방향입니다. 축이 일단 11시 방향으로 간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이제 이쪽이 라이트 파트고 이쪽이 레프트 파트인데 심장의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게 RA와 RV입니다. 심장의 앞쪽에 있는 게 RA와 RV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치 보면은 심장이 파인애플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는데 혈관들이 다 위에 달려있어요. 혈관들이 에이오타, 그 다음에 수페리어 베라카바, 풀모나리 다 위에 달려있습니다. 에이오타의 기시부는 여기 LA랑 LV 있는데 요 사이에 있어요. 보통 이렇게 심장의 해부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에이오타가 에이펙스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에이오타가 심장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기시를 한다. 그 점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안테리어 월, 인페리어 월, septum, lateral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거는 다 기준이 뭐냐면 환자 기준, 사람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쪽이겠죠. 이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LV에서도 이 정면에 있는 게 안테리어 월이고 안테리어의 반대는 포스테리어인데 포스테리어라고 잘 안 합니다.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또 그거는 약속입니다. 포스테리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페리어라고 보통 하고요. 안테리어의 반대쪽은 인페리어다.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라테랄이 되고 LV와 RV 쪽에 있는 이쪽은 라테랄의 반대면 메디알인데 메티알이라고 잘 안 하고 세텀이라고 합니다. 세텀. 그래서 LV와 RV를 사이를 막고 있는 세텀이 라테랄의 반대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초음파 스캔을 할 때는 모든 초음파가 다 마찬가지인데 초음파는 일단 뼈랑 공기를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심장의 앞쪽으로 스트럼이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뼈랑 공기를 피하는 방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는 게 심장 초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트랜스버스와 롱기튜디널과 숏을 두 가지 방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에이펙스에서 이렇게 심장의 중심부를 연결했을 때 11시 방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길게 자른 파라스토널 롱 에이시스를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숏 에이시스는 여기서 수직이 되는 파라스토널 숏 에이시스를 봐서 벤트리클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에이펙스에서 가장 길게 잘라서 볼 수 있는 에이피칼 4챔버, 2챔버, 3챔버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심장의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서브코스탈 뷰가 있습니다. 서브코스탈 뷰는 엠피제마가 있거나 이런 에어 트래핑이 굉장히 심해서 심장이 잘 안 보이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보일 수 있는 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혈관을 보기 위한 수프라스토널 뷰가 있겠습니다. 초음파 화면 표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쪽이 환자 기준으로 앞쪽이 되겠죠? 이게 앞쪽이고 반대쪽은 뒤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되고요. 만약에 프로브를 이 심장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앞쪽이에요. 앞쪽은 화면의 위쪽에 표시가 되고 이 환자의 뒤쪽에 있는 건 화면의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RV, 이쪽이 LV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음파에 표식이 있는데 표식이 있는 쪽이 화면의 오른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플라스터널 롱을 잡을 때 초음파의 표식을 이쪽에다 하는데 표식이 있는 쪽에 LA가 있겠죠. 그러면 화면에는 LA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심장은 스터넘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눕히면 심장이 가운데에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 눕히면 심장이 앞쪽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럼게스를 좀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이렇게 왼쪽으로 눕혀서 하고요. 다음으로 호흡 조절이 중요한데요. 호흡 조절은 럼게스를 빼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럼게스를 빼내려면은 환자의 호흡기 때 검사를 해야겠죠. 환자를 숨을 내쉬고 참으라고 하고 검사를 하시면 되고 뷰 잡을 때마다 환자한테 호흡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환자도 많이 힘들어하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검사하다가 안 보이면 호흡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파라스토널 롱 에이시스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심장을 길게 잘랐을 때의 모습이고요. 에이펙스에서 이렇게 축이 11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니플 정도 레벨에서 프로브 표식을 11시 방향으로 두고 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심장 초음파할 때 이게 지금 계속 잘려가지고 그러는데요. 한 3비트 정도 띄고 화면을 저장하면 돼요. 저장은 보통 한 3비트 정도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뎁스를 조절을 하셔야 되고, 뎁스는 위에서 틀어놔요. 뎁스는 여기 이게 이제 디센딩 소라식 에어타인데, 디센딩 소라식 에어타가 나오는 정도의 뎁스까지 하시면 됩니다. 왜 디센딩 소라식 에어타가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 페리카디알 이퓨전은 이 디센딩 에어타의 앞쪽에 페리카디움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고, 플로럴 이퓨전이 있으면 이 디센딩 에어타 뒤쪽에 이퓨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뎁스는 디센딩 소라식 에어타가 나오는 정도까지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브를 정확하게 11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은 여기가 이제 셋텀이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인테리어 볼이 되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잡혀야 됩니다. 셋텀이 평행하게 잡아야 되고, 에오타는 약간 중간 정도, 여기 이게 이제 에오틱 밸브, 이게 마이트랄 밸브인데 에오틱 밸브가 중간 정도 위치에 하게 잡으면 이제 잘 잡으면 들어가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라스토널 쇼 네이시스입니다. 파라스토널 쇼 네이시스는 아까 이제 이게 롱이었고 반대로 이제 짧게 심장을 자르는 건데요. 에이오틱 루트부터 해가지고 에이펙스까지 순서대로 심장을 쫙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오틱 루트 정도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잡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에이오틱 루트가 되겠고, 여기 에이오틱 루트에는 LV가 보이지 않고 LA가 보입니다. 여기 LA죠, 여기 위치가. 그래서 LA, 여기가 RA, R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LA를 벗어나서 LV가 시작되는 마이트랄 밸브가 나오겠죠. 마이트랄 밸브. 마이트랄 밸브는 밸브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환자의 앞쪽이겠죠. 앞쪽이라서 여기 안테리어 리플렛, 뒤에는 포스테리어 리플렛입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더 내려오면 이제 미드 레벨이 나오고요. 더 밑에 내려오면 이제 에이펙스 레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대로 여기서 이제 틸팅을 하면서 쭉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에이오틱 루트 레벨에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냥 멈춰주세요. 화면을 멈춰주세요. 네. 보시면 여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에오타입니다. 에오타의 에이오틱 밸브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고요. 벤치 모양이 이렇게 거꾸로 된 옆벤치 모양이 관찰이 되고 3개의 코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LA, RA, RV가 되겠고, RA와 RV 사이에 있는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도플러를 띄워가지고 밸브의 이상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트리커스피드 밸브에서 TR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RVOT에서 혈액의 흐름이나 또 풀모나리 밸브 디비전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거기서 이제 좀 아래쪽으로 이제 틸팅을 하다 보면 마이트랄 밸브 레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필라리 모스 레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LV의 중간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에이펙스 레벨이 됩니다. 아까 베이스, 미드, 에이펙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 뷰에서는 보셔야 될 게, 물론 밸브 모양도 보셔야 되고 심장의 크기도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보는 게 이제 월모션입니다. 월모션을 볼 때 우리가 심장의 여기 LV를 6개의 세그멘트로 나누잖아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쪽이 환자의 앞쪽이에요. 이쪽이 흉벽이랑 가까우니까 여기 앞쪽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테리어 월이 되고요. 안테리어 라테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깥쪽이 센텀의 반대쪽인 라테랄.
그 안테리어의 반대는 아까 제가 인페리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인페리어가 됩니다. 인페리얼, 인페리어 라테럴. 이쪽은 septum이니까 인페로 septum, septum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나중에 6가지 그 세그멘트 공부하실 때 한번 그렇게 하시면은 안 까먹고 아마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초음파할 때 월모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모션을 볼 때는요, 일단은 이 근육이 똑같이 두꺼워지는지를 봐야 돼요. 두께가 똑같은지를 일단 보셔야 되고, 두께가 만약에 덜 두꺼워지거나 안 두꺼워지면 그거는 월모션 어브노멀리티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숏 엑시스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에피칼 포챔버랑 투챔버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코릴레이션을 해가지고 월모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이펙스 레벨 같은 경우는 그냥 틸팅만 해가지고는 잘 안 잡힙니다. 립에서 한 계단 더 내려오시면 에이펙스를 더 관찰할 수가 있고요. 여기 마지막 동영상 제공시켜주시죠. 보시면 동영상이 자꾸 잘리는데 얘네들이랑 다르게 얘는 좀 에이펙스는 좀 약간 트위스팅합니다. 같이 동시에 이렇게 수칙하는 게 아니라 한번 꽈배기처럼 한번 꼬아요. 약간 그런 게 느껴지죠. 에이펙스는 약간 이렇다. 에이펙스는 놓치기 쉬운 부위인데 이걸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이피칼 포챔버뷰입니다. 에이피칼 포챔버뷰가 초심자들이 가장 잘못 잡는 뷰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에이펙스에서 시작돼가지고 제일 길게 잘라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하다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에이피칼 포챔버뷰가 이제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 니플 안쪽에서 잡다 보면 여기서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에이피칼 포챔버뷰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길게 잘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앞쪽에서 자르면 에이펙스는 제외되겠죠. 제외되고 심장이 짧게 나와요. 뷰가 여기서 이렇게 자르게 되니까 심장이 짧게 나옵니다. 근데 마치 심장은 또 뾰족하게 나오니까 에이펙스인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어쇼팅이 됐다고 합니다. 포어쇼팅이 되지 않게 요 에이펙스가 꼭 굉장히 여기 바깥쪽에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검사를 하셔야 되고, 뷰를 잡을 때는 요 니플의 바깥쪽에서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심장이 뛰는 걸 찾은 다음에, 뷰가 잘 보이면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안 보이면은 환자한테 호흡 조절을 시켜가지고 심장을 찾으셔야 돼요. 아나토미는 이제 여기가 이제 LA, LV, RV, RA가 되겠고요. LV와 RV의 차이점은 물론 크기도 차이가 있고,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일단 마이트랄 밸브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LV와 RV를 구분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뷰를 보실 때 멈춰주시고요. 내가 잘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이펙스가 이렇게 뾰족하게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LA랑 LV 비율이 1:2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LA 인라지먼트가 있거나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정상 심장은 LA랑 LV의 롱기튜디널 길이가 1: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뎁스는 이 푸르미나리 베인이 LA로 지금 혈관 하나 들어오죠. 이 푸르미나리 베인이 같이 잡히게끔 뎁스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칼라를 띄워가지고 마이트럴 밸브, 트리커스 밸브에 이상이 없는지 이제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이브 챔버뷰인데요. 보시면 심장의 에이오타가 만약에 이 측면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측면에서는 약간 앞쪽에 있어요. 에이오타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파이브 챔버뷰는 여기서 이 4개 챔버에다가 에이오타를 하나 더 하면 돼요. 에이오타를 하나 더 하고 싶으면 포챔버를 잡은 상태에서 약간 위로 틸팅을 하면은 에이오타랑 같이 잘리겠죠. 그런 원리로 이제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프로브를 위쪽으로 틸팅하면 이렇게 에이오타가 같이 나옵니다. 이 뷰를 잡는 이유는 여기 에이오타를 같이 보기 위해서고, 우리가 이제 에이오틱 밸브에서 도플러를 걸어가지고 에이오틱 스테노시스나 이런 거 여부를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도플러를 볼 때는 혈류의 흐름이랑 축의 방향이 일치할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30도 이상 틀어지면 굉장히 오차가 심해지는데 가장 파이브 챔버가 보통 가장 일치하는 뷰이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챔버 뷰인데요. 투챔버 뷰는 아까 그 포챔버 뷰에서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수직으로 세우면 투챔버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거고요. 여기가 이제 프로브의 표식이 되겠죠. 표식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표식이 위쪽에 있죠. 여기는 이제 환자 앞에서 보면은 여기가 안테리어 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표식이 있는 쪽은 화면의 오른쪽에 나온다 그랬죠. 안테리어 월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인페리어 월은 화면의 왼쪽에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안테리어 월과 인페리어 월의 월 모션을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브코스탈 뷰가 있는데 리버를 윈도우로 이제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보는 거는 RA와 LA가 이제 축이 좀 잘 맞아요. 여기서 ASB가 있는지, 여기 사이에 이제 디펙트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또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 엠피제마가 좀 심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여기서도 쇼데이시스도 보고 다 프로브를 조작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브를 또 수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트킹을 하면 이렇게 IVC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IVC가 직경이 커져 있는지, 또 호흡에 따라서 IVC 직경이 변하는지를 봐서 라이트 하트의 프레셔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프라스토널 로칭부가 있는데 환자의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에 프로브를 수직으로 해서 세우면 AOT 가치가 관찰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도플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플러는 그 크리스티안 도플러라는 사람이 별명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도플러 효과라고 하게 됐고요.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만약에 앰뷸런스가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앰뷸런스가 지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앰뷸런스 시작 지점에 한 사람이 서 있고 앰뷸런스 부착 지점에 다른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한번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앰뷸런스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소리를 내면서 갔을 때 소리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차가 이렇게 멀어지면 소리가 그 음이 낮아지는 걸 경험해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삐뽀삐뽀 소리가 되게 높아지죠. 그런 변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체의 움직임을 도식화한 게 이제 도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앰뷸런스가 움직일 때 이런 프리퀀시의 변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칼라 도플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력으로 점점점으로 표시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펄스 웨이브 도플러나 컨티뉴어스 웨이브 도플러라고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칼라 도플러 같은 경우는 이거 오셔주세요. 여기 친절하게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브를 기준으로 가까워지는 거는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프로브를 기준으로 멀어지는 거는 파란색, 하늘색으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칼라를 넣으면 이렇게 혈류의 흐름을 한눈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방향과 속도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속도도 여기가 이제 70 스케일을 해보면 이 정도 색깔이면 이 정도 속도가 되겠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는 부위를 찾아서 판막의 역류나 폐쇄 부위의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은 펄스 웨이브 도플러랑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웨이브 도플러가 있습니다. 펄스 웨이브 도플러가 뭐냐면, 펄스 웨이브 도플러는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한 지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여기 딱 찍어요. 딱 찍으면 이 초음파 빔이 이 부분만 재는 겁니다. 이 부분만.
여기에 지나가는 적혈구들의 속도를 모두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거 이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데 이 시간에 있는 적혈구들의 모든 수치를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적혈구들의 수치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적혈구 수치들이 적혈구 속도들의 시간 차이는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납니다. 선. 요 안.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적혈구들의 수치가 다 다르면 여기도 다 점으로 다 채워지겠죠. 근데 여기는 속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점은 공간 해상도가 높아요. 여기를 이 위치에서만 하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는 높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단점이 속도를 높게 측정 못합니다. 텍스트북에는 이제 추정 가능 범위가 1.6m/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m/s가 넘는 그런 혈류들은 여기서 출선할 수가 없고 만약에 측정이 되면은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아티팩트로 나타납니다. 펄스 웨이브 도플러는 언제 쓰이느냐? 폐쇄 부위에 내가 알고자 하는 위치의 압력 차이를 구할 때, 그리고 전제 조건이 속도가 높지 않아야겠죠. 속도가 높지 않은 곳. 그러니까 MS는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나 그런 폐쇄 부위가 없는 곳에서 다이아스톨릭 펑션을 재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제 마이트랄 밸브의 팁 이쪽에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걸고 검사를 하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리 다이스톨릭 필링, 아트리얼 키킹 이렇게 해가지고 도플러가 나타나고 이걸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컨티뉴어스 웨이브 도플러가 뭐냐면 초음파 빔을 이렇게 쐈을 때 이 초음파 빔에 지나가는 적혈구들을 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PW는 이렇게 한 지점만 딱 찍어가지고 하는 건데 CW는 요 빔의 이 길이에 해당하는 모든 적혈구들이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고 이게 속도인데 이 지점에서는 적혈구 속도가 엄청 다양하겠죠. 여기서 LA에서 LV로 갈 때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속도가 낮은 애가 하나 있겠고 여기서 다른 애가 있겠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무수히 많은 적혈구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도형 안에가 다 채워지겠죠. 하얗게. 그런 차이가 있고 얘의 장점은 어느 한 지점만 딱 찍어서 거기에 압력차를 구할 수 없지만 속도 제한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PW 같은 경우는 1.6m/s가 한계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10m/s 정도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에어틱 스테노시스나 이런 게 있으면 또 2m/s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의 혈류 속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방법은 TRA나 이런 에어틱 밸브에서 AS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에어틱 밸브의 AS 같은 것도 CW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변생 해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생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종이를 한 장 나눠드렸는데 그 신장 상복부, 하복부, 등동맥 그 난에다가 신청을 적어주시면 제가 배분을 해드립니다.